떡볶이 하나에 무너진 캐나다 CEO, 한국 음식에 인생 걸다. 여러분, 혹시 떡볶이 한 입 먹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나다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2세 CEO였습니다. 유럽 고급 요리만 고집하던 그가 일본과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다가 길거리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입 먹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한 그릇이 결국 캐나다 전체를 뒤흔든 K푸드 열풍의 시작이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암 스펜서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스펜서 테이블을 운영하는 2대째 CEO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는 캐나다 전역에 120개 매장을 가진 제법 큰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출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20대와 30대 고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사님, 이번 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했어요. 우리 브랜드가 너무 구식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매장에 오지 않아요. 영업 담당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유럽 고급 요리로 성공한 브랜드다. 트렌드에 휩쓸릴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SNS 트렌드, 젊은 층 소비 패턴, 경쟁사 분석까지 말이죠. 그러다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아시아 음식 관련 해시태그와 포스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다.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이사회에서 저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직접 아시아로 가서 음식 문화를 연구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을 모두 돌아보고 싶어요. CEO가 직접 시장 조사를 하겠다고요? 한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데이터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맛보고 느껴봐야 해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긴자의 유명한 오마카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 접시에 $200가 넘는 고급 스시를 맛봤죠. 와,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셰프의 손길 하나하나가 완벽했거든요. 그 다음엔 교토에서 전통 가이세키 요리를 경험했어요. 계절감과 미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본 요리의 특징이 뭔가요? 정제된 아름다움과 완벽함입니다. 하지만 너무 격식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매일 즐기기엔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기술적으론 완벽하지만 정서적 교감이 부족했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있지만 감정의 온도가 없구나. 일주일 동안 일본 전역의 음식을 맛봤지만 계속 같은 느낌이었어요. 존경할 만하지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음식들이었죠. 상하이에 도착해서는 본격적인 중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샤오롱바오부터 시작해서 마라탕, 북경오리까지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맛봤어요. 중국 요리는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현지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하나하나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요리 하나하나에 긴 스토리가 있었고 향신료의 조합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호텔에서 만난 캐나다 관광객이 말했거든요. 맛은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매일 먹기엔 부담스럽고 젊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즐기기엔 복잡해 보여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전통과 깊이는 인정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들, 특히 MZ세대에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계획은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었는데 우연히 작은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사람이 정말 많네요.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사장님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뭘 드릴까요? 메뉴판을 보니 떡볶이, 김밥, 순대 같은 간단한 음식들이었어요. 떡볶이가 뭔가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떡볶이는 우리나라 대표 간식이에요.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떡을 볶은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이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면서 달콤함과 매콤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깔깔거리며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조금 더 드실래요? 하며 서비스로 떡을 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단순한 음식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밥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잡하지 않은 재료들인데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음식이구나.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먹고 포장마차에서 불고기를 맛보고 심지어 편의점 라면까지 경험해봤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홍대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새벽 2시쯤 컵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한 젊은 남자가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죄송해요. 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유학생인데 고향이 그리워서요. 이라면 한 그릇이 저한텐 집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이 누군가에겐 고향이고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종로의 한 할머니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도 함께 채워주는 거지. 우리는 밥상에 정을 담아서 내놓는단다. 정이요? 응, 사랑이고 마음이야.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정서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강남의 한 요리 학원에서 직접 한국 요리를 배워봤어요. 김치를 담그고 불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을 체험했죠. 김치를 담글 때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해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을 함께 버무려요. 직접 만든 불고기를 맛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K푸드는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야. 머릿속에서 브랜드 콘셉트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떡볶이와 김밥, 불고기를 접목한 따뜻한 공간. 음식뿐만 아니라 정서까지 전달하는 레스토랑 말이에요. 호텔에서 밤새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브랜드명도 정했어요. K테이블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다짐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다음 주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30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꾹 참았죠. 오, 리암이 돌아왔군. 어떤 브랜드인가요? 재무 담당 이사 로버트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K푸드 브랜드입니다. 떡볶이, 김밥, 불고기를 메인으로 하는 캐주얼 다이닝이에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뭐라고요? 마케팅 이사 잭슨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정신 나갔어요. 우리가 분식집을 하자고요? 리암, 농담이겠지? 영업이사 톰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스펜서 테이블은 고급 브랜드로 성공한 회사야. 왜 길거리 음식을 팔아야 하는 거지? 가장 연장자인 브라운 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리암, 회사 망하자는 거야?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봐. 심지어 평소 저를 지지해주던 윌슨 이사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여행이 당신을 너무 감정적으로 만든 것 같네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20대 고객층이 45% 감소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 관련 SNS 언급량은 300% 증가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로버트가 소리쳤어요. K-팝처럼 금방 사라질 거라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크게 말했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이에요. 문화적 혁명. 잭슨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떡볶이가 문화적 혁명이라고? 순간 머릿속에 서울 분식집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던 대학생들, 라면 한 그릇에 눈물 흘리던 유학생,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시던 할머니. 여러분은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격정적으로 변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만 파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팝니다. 따뜻함을 팝니다. 정을 파는 거라고요. 정? 브라운 이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회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유학생이 있었어요. 컵라면 하나 먹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그에겐 집이었어요. 고향이었다고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분식집 사장님은 제게 공짜로 떡을 더 넣어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손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이에요.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리암 진정해. 톰슨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여행 다니면서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네.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요? 저는 테이블에 자료를 내려쳤습니다. 현실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젊은 고객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30년 전 방식을 고집하실 건가요? 하지만 우리 브랜드 가치는 로버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끊었어요. 브랜드 가치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망해가는 브랜드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저는 이사들을 한 명씩 쳐다봤어요. 만약 6개월 안에 목표 매출이 안 나오면 CEO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이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브라운 이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인가요? 윌슨 이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제 인생을, 제 커리어를,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회사에서의 모든 것을 걸겠어요. 리암. 톰슨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K푸드가 우리 회사의 미래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동, 그 따뜻함을 캐나다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잭슨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겠죠. 이사들이 서로 무거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브라운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테스트 매장 1개만 허가한다. 그것도 가장 작은 규모로.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기존 매장 평균 매출의 150%를 달성해야 해.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결국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그 작은 분식집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토론토 다운타운 번화가에 K테이블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떡볶이, 김밥, 불고기 DIY 세트, 그리고 특별 메뉴 인정 한 상이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오픈 당일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젊은 고객들이 몰려든 거죠.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첫 번째 손님이 떡볶이를 맛보며 감탄했어요. 와,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뭔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캐나다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이 음식을 먹으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생각나네요. 따뜻하고 정겨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일주일 후 현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K테이블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를 캐나다에 전하고 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매장의 3배 매출을 기록한 거예요. 대기 시간이 평균 30분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죠. 이사회에서 보고할 때 그 보수적이던 이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미래였군요. 리암, 당신이 옳았습니다. 2호점, 3호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K테이블은 캐나다 전역에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벽에는 항상 이 문구가 걸려 있어요.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거죠. 떡볶이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고 결국 캐나다 전체에 K푸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그때 서울 분식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는 한국의 정문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K푸드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